안녕하세요. 비트더머니 한부장입니다. 쿠팡윙에 가입해서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게다가 채워 넣어야 할 칸은 왜 이렇게 많고 이걸 꼭 다 채워야 하는 건지 몰라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쿠팡 상품 등록 A to Z까지 2024년 버전으로 여러분이 이제껏 막막하게 느끼셨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상위 노출은 물론 구매 전환율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얻게 되실 거고요. 아이템 이너 매칭 방법은 물론 초보자를 위해서 같은 상품을 싸게 파는 다른 판매자와 최대한 위너로 묶이지 않게 상품 등록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초보자들이 상품 등록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상위 노출되어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오는 상품이라도 잘못하면 상품이 바로 10페이지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 쿠팡 상품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순서대로 차례차례 설명드릴게요. 여기 맨 위에 상품 등록을 먼저 누르시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매칭하기 보이시죠? 이건 여러분과 똑같이 판매하는 상품을 매칭하고 아이템 인어가 되는 건데요. 아이템 인어가 되면 이미 상위 노출이 된 판매자와 상품이 묶이게 되고 판매자의 상품 노출량과 리뷰까지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내로 판매하는 건 여러분의 상품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매칭하는 방법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쿠팡에 먼저 들어가시고요. 매칭할 상품 저희는 모의 상견을 해볼게요. 1위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 쿠팡 상품 번호 보이시죠? 여기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요거를 복사하십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넣으신 후에 상품 검색을 누르면 똑같은 상품이 나오죠. 그런 다음 판매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매칭하고 싶은 구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완료를 누르시고 그럼 여기 이제 매칭할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가격 있죠? 요것보다 여러분 상품이 싸면은 여러분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위탁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작기 때문에 일단 매칭을 안 하고 그냥 단독적으로 상품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노출 상품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메모장을 켜신 후에 쿠팡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의 상견을 쳐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 추천 검색어 요거를 하나하나 여기 메모장에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엔 엔터를 치시고 여기 연관 검색어 보이시죠? 예, 이것들을 여기 메모장에 하나하나 옮겨 적으세요. 저는 시간상 이게 3개만 적고 조합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은 추천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여기다 입력하신 후에 상품명이 겹치지 않게 잘 조합해서 상품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등록 상품명이 보이시는데요. 이 등록 상품명은 상품 검색 시 직접 노출되는 키워드가 아니어서 저희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위탁 판매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길면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모의유산균 언더바 도매 사이트 상품 URL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굳이 내가 그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품을 빨리 주문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고요. 만약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많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상품이 많아지면 엑셀로 따로 정리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도매 사이트 상품 URL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 추천 카테고리를 한번 해볼게요.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상품명을 치니까 자동적으로 추천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하기엔 조금 의심스러우니 진짜 현재 팔고 있는 랭킹 1위 상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식품 유산균 맞죠? 그럼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판매 수수료가 나오죠. 이거는 VAT 별도라서 여러분의 상품이 팔면 한 11.66 정도 제외하고 정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는 모의유산균만 올릴 거라 단일 상품 등록이지만 여러 개 묶음으로 등록할 거기 때문에 상품 등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는 캡슐이나 정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30호 3개까지만 해볼게요. 옵션 목록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가와 판매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정상가, 판매가가 어디 노출되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정상가는 맨 위에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정상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판매가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건 뭐냐? 즉시 할인가인데요. 이거는 즉시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건데요. 쿠폰 등록하는 건 엄청 간단해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판매가를 정해볼게요. 저는 정상가는 판매가의 한 2배 정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상가, 판매가를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저는 판매가를 임의대로 이렇게 제가 한 거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품가에 판매 수수료 그리고 배송료, 물건값을 제외하고 마진이 최소 20% 남는 선에서 이 판매가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위탁은 15% 정도 되면 나중에 역마진이 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최소 20%로 맞춰놓고 판매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 판매가 자동 가격 조정이 보이시죠? 이거 일단 꺼주시고요. 비활성화 이것도 꺼주실게요. 이 자동 가격 조정은 상품이 다른 판매자와 자동으로 위너를 묶이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여러분 상품에 위너를 걸었을 때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위너를 뺏기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나중에 상품이 서로 묶였을 때 설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진이 작더라도 아이템 위너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시작 가격 이거 있죠. 이거를 엄청 낮게 측정해 놓을 건데요. 제 경험상 이렇게 되면 아이템 위너로 묶이지 않아도 쿠팡 AI가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마진이 적은 이 시작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손해를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쿠팡 AI가 위너가 걸리지 않더라도 이 시장 가격, 이 최저 가격으로 판매해 좀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자동 생성 옵션은 뭐냐? 저희가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만 올렸잖아요. 이거는 상품 등록 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만 옵션을 등록을 했는데 이 자동 생성 옵션을 키면 쿠팡 AI가 자동으로 4개, 5개, 6개 이렇게 옵션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판매가 잘 되는 상품만 옵션이 생성됩니다. 일단 저희는 초보니까 일단 꺼줄게요. 옆에 판매자 상품 코드, 모델 번호, 상품 바코드는 입력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수구매 할인인데요. 이거는 일명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2개 사면 5% 할인해준다. 3개 사면 6% 할인해준다. 이렇게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많이 사는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위탁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역마진 나니까 일단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 이미지 등록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이미지 여기에는 썸네일을 집어넣으셔야 되고 여기 추가 이미지 여기는 말 그대로 썸네일 외에 추가되는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최대 9장까지 가능해서 9장까지 다 넣으면 좋지만 최대 4장에서 5장만 넣어도 무방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저는 개수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해놓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했고요. 여기 추가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 상세 페이지를 그림 파일로 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일일이 잘라넣기 해서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제품이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 이미지를 찍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에 추가 이미지를 찍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처음에는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추가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등록인데요. 이건 엄청 쉬워요. 기본 등록, 이미지 업로드 있죠? 여기다 그냥 이미지 등록 누르시고요. 상세 페이지 도매 사이트 주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여기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 그냥 저장 누르시면 끝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주요 정보입니다. 대부분 위탁 판매자들은 여기 브랜드 없으면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자체 브랜드가 없어도 여러분의 회사명이라도 꼭 넣어주세요. 만약에 넣지 않으면 그냥 쿠팡 AI한테 나 그냥 다른 상품하고 매칭시켜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쿠팡 AI는 제 경험상 이거와 이 대표 사진이 같으면 그냥 바로 묶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그 회사 이름 영철이네 스토어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도 똑같습니다. 원래 제조사 이름을 입력하면 아이템 인어로 매칭될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회사 이름, 협력사 이 정도로 입력해주면 돼요. 아래 상품 구성은 이건 한 가지 상품으로 구성됐잖아요. 한 가지 상품을 여러 묶음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됨. 만약에 여러분이 뭐 유산균, 비타민C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다고 가정하면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건기식은 동일한 상품 구성으로 하지 비타민, 유산균 이렇게 복합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면 판매도 잘 안 되고요. 다음에 인증 정보입니다. KC 인증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전자제품을 판매를 하면 KC 인증이 있는데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증신고 대상 아님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배행 수입은 아니니까 아님. 미성년식 구매 가능. 인당 최대 구매 수량 설정 안 함. 판매 기간은 또 설정 안 할 거고요. 부가세는 과세로 해주세요. 저희 나라는 농수산물 제외하고 모두 다 세금이 포함된 과세인 거 아시죠? 그러니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니 과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태그 입력인데요. 이거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쿠팡 추천 검색어로 태그 키워드를 찾는 법을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쿠팡에 모유상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관련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모유상균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추천 검색어 1위죠. 이걸 누르시고 다시 이걸 클릭해보시면 또 다른 추천 검색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번 추천 키워드 모유유산균 비엔나17 다이어트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유유산균 비엔나17 다이어트 또 다른 추천 검색어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추천 검색어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계속 찾아서 20개를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 추천 검색어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들이니 꼭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류나 신발같이 이런 것들은 검색 필터를 잘 이용해야 하지만 저희는 건기시기 때문에 딱히 채워 넣을 게 없어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품 정보 제공 공시인데요. 다 그냥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CS 처리를 위해 아래 소비자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회사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건기식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이나 배송이 안 왔을 때 쿠팡 이용해서 문의를 남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그 전화를 통해서 빠르게 CS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래 구비 서류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송지와 반품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이미 판매자 주소록에 상품 출고지를 입력해 두어서 이렇게 나오지만요. 여러분들은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판매자 주소록 누르시고 위에 출고지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주소지명, 전화번호 등 보이시죠? 이런 거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위탁 판매 공급처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 회사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제주도 및 도서상관 보이시죠? 이걸 꼭 가능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제주도나 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주 도서상관 배송 여부 가능을 클릭하고요. 택배사를 클릭하고 제주도나 도서상관
도서상관 지역은 추가 배송료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공급처한테 물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제주는 3,000원, 제주 외 지역은 7,000원이었습니다. 다 해주셨으면 등록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등록한 주소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제주 지역, 제주 외 지역 비용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택배사는 공급사에서 정한 택배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배송 방법은 뭐 저희가 냉동식품 이런 게 아니니까 일반 배송으로 해주시고요. 묶음 배송은 불가능, 위탁이니까요. 배송비 종류는 되도록 무료 배송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쿠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와우 회원들은 로켓 배송이 무료로 가능하잖아요. 이 쿠팡은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무료 배송이랑 로켓 배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제 유료 배송을 해놓으면 구매하는 것 자체부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초에 그 상품에 배송비를 녹여주세요. 상품에 배송비를 녹여서 판매하시면 더욱더 마진도 커지고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출고 소율입니다. 당일 출고가 더 구매 전환율이 높고요. 이거는 그 여러분이 공급처가 몇 시 주문권에 대해 당일 출고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도매처가 2시까지의 주문권에 대해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2시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1시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2시에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몇 초 만에 막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공급처와 유대관계가 있으면 모르지만요. 도매처는 2시 1분만 돼도 1분만 늦게 주문해도 당일 출고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없는 그 도매처라면 넉넉하게 1시, 도매처가 2시면 여러분들은 1시, 도매처가 1시면 여러분들은 12시 이렇게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당일 출고 마감 시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품 교환지인데요. 배송지와 똑같이 판매자 주소록 누르고 저는 이미 했으니까 나온 거고요. 반품 교환지 추가 누르고 주소 지명, 여러분 회사 이름, 여러분 회사 전화번호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위탁 판매라 택배사 계약을 아직 안 했을 거니까 이게 없음으로 클릭해 주세요. 나중에 사입을 하거나 3PL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면 이게 택배사 계약 여부를 있다고 하고 여러분의 택배사와 택배사 계약 코드 그리고 아래 보시면 택배사 계약 요금 내역 이거를 적으시면 나중에 소비자가 반품을 했을 때 상품이 자동 수거돼서 여러분의 회사나 3PL 업체로 자동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택배사 계약 여부가 없을 경우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수동 수거를 해야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지 택배사가 있어서 자동으로 수거를 해주는데 이 쿠팡은 그렇지 않아서 이 CJ 대한통운 방문 택배 있죠. 이런 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초도 배송비 편도, 반품 배송비 편도. 이건 뭐냐면 고객 사유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반품 배송비는 초도 반품비와 반품 배송비의 금액을 더한 값이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500원, 3,500원 설정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객이 만약에 변심해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아래 보이시죠? 빨간 글씨 7,000원이 청구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방문 택배를 이용해도 비싸면 5,500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방문 택배 왜냐면 저는 상품이 작았지만 여러분의 상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비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만약에 왕복 택배비가 8,000원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4,000원, 4,0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 6,000원이 든다 그러면 3,000원, 3,0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셔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판매 요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직 입력 항목을 모두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상품 등록이 완료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판매 요청을 누르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상품이 잘 제대로 등록됐는지 상세 페이지는 잘 제대로 다 등록됐는지 키워드는 제대로 잘 등록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 상품을 한번 등록하고 나면 수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 말은 수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쿠팡 로직상 상품 등록 후 상품 수정 특히 옵션이나 노출 상품명을 수정하면 보이시죠? 노출 상품 아이디가 바뀌기 때문에 상품 지수는 급 하락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1페이지에 상품을 잘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옵션이나 상품명을 수정해서 노출 상품 아이디가 바뀌면 1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 20페이지 저기 안드로메다로 여러분의 노출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상 이 상세 페이지는 수정해도 노출 상품 아이디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지만요. 작년에 리뷰도 한 300개 이상이고 잘 팔리던 상품이 있었는데요. 제가 상세 페이지 변경하다 상품이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웬만하면 쿠팡은 상품 등록 후 가격 외에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굳이 여기 수정을 안 들어가고 이 보이시죠? 이 밖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상품을 한번 등록했다면 되도록이면 키워드와 옵션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 영상을 돌려보시고요. 그래도 정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